안녕하세요. 앵커 논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진행한 올해 2026학년도 입시죠. 2025 수능 대비 커리큘럼. 금요일에 진행하는 수능 대비 수원수투 수업과 일요일에 진행하는 수능 대비 모의고사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단순히 커리큘럼 안내만 드리면 벌써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능 수업의 수원수투 수업의 특징과 선택 과목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걸 통해서 수능 대비 커리큘럼 이렇게 짰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수리 논술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능 수원수투의 특징입니다. 네, 내신과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간단합니다. 총 수원에서 11문제, 수투에서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가 나오는데 수원수투가 대단원이 3개씩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지수로그, 삼가함수, 수열 이게 삼가함수가 3문제 나오고요. 수열 4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4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3문제, 4문제, 4문제 또는 2문제, 뒤에 거 1문제 플러스해서 미분적분에서 3문제 더 나오는 이런 식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원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원문에서만 생각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삼가함수를 얘기해 볼게요. 삼가함수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삼가함수는 중단원으로 들어가면 중단원이 3개밖에 없어요. 삼가함수의 정의, 삼가함수의 그래프, 삼가함수의 활용입니다. 즉 말해서 단원별로 1개씩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삼가함수 정의, 삼가함수 그래프, 삼가함수 활용해서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으라 그러면 각 중단원별 핵심 내용이 많아봤자 3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원에서 전체 단원을 봤을 때 내신 유형은 몇백 개가 될 수 있지만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형은 한 30개밖에 안 돼요. 이 30개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복합적으로 내거나 변형해서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핵심 유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원별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2-3개가.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너무 옛날에 기출 이런 거는 이제 저런 공부를 제가 배제시켜 주거든요. 공부를 정말 완벽하게 할 거 아니면 배제시켜줘도 크게 도움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원별 핵심 개념 및 문형을 익혀라. 두 번째로 반복 출제되는 유형들이 존재한다. 이게 위에랑 같은 말이죠. 매년 삼가함수 정의에서는 그 각변환 공식 또는 삼가함수 정의를 쓰는 문제만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삼가함수 활용에서는 4점짜리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것도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가함수로 예시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 유형들이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 이제 1등급 컷이 96점이 그런 시절에는 내신 막 5등급, 6등급인 애들을 계속 같은 문제만 반복시키면 2등급까지 다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1번이랑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유형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출이랑 EBS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작년 수능도 EBS 연계율이 올라갔고 수학은 뭐 연계율이 높을 수가 있냐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은데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 특강 안에 웬만하면 중요한 유형 30개가 다 들어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처럼 막 무작정 다 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3학년 이렇게 공부할 게 많죠. 수시를 안 버린 애들은 수시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기출이랑 EBS 연계 마스터 중심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저랑 공부하면 제가 이 단어는 이거만 안다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단원의 핵심 유형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유형은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건 반드시 마스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의대 가려고 수원 11문제, 수투 11문제로 보겠습니다. 수원 11문제 다 못 맞춰가지고 재수, 3수, 4수, 5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만약 4수 의대를 가려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수원수투 한 문제를 틀렸어요. 얘네들 수원수투를 몇 번 봤을까요? 10회도 냈을 겁니다. 2학년 때 내신했을 거고요. 3학년 때 공부하면서 2번은 봤을 거고요. 재수, 3수 한 학년에 2번씩은 봤을 테니까 10회도 그래도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만에 따라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2학년 때보다 10시간을 더 늘렸다. 10시간을 더 늘리면 정말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한 3시간만 늘렸다. 성적이 안 오르면 딴 애들은 본인보다 많이 공부했거나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거를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한 번의 시험은 성적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수능에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매년 보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은
내 대학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애들은 중구난방인데, 나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에 보답을 얻을까, 나는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지 하는 애들이 항상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더워지는 시기에 그런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더워질 때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6월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대부분 잘 안 나오는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의 특징입니다. 과목별로 정리했고요. 확통, 지속적으로 10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하는 애들은 수원수 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확통보다는요. 그리고 확통은 역시나 완벽한 개념과 기본 유형을 습득한 다음에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나 뭐 셋 다 기출 중심입니다. 셋 다 기출 중심이긴 한데요. 확통은 진짜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 다 있었어요. 기준 중에. 그래서 기출만 맞을 때도 어느 정도 수능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다. 미적분은 지속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적분 공부를 이제 현역들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보통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수투의 비중을 좀 적절하게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미적분이랑 수투는 내용 겹치는 게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공부하면 수투가 저절로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수투를 공부해도 미적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적분 공부 많이 하면 수투 공부가 좀 잘 되니까 조금 비중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확통은 개념과 기본 유형이 중요하다면 미적분은 기본 계산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 계산부터 완벽히 하고 각 단원에 역시나 기출 중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유형 접근을 위한 사설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에 조금 더 비중을 점점 높여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하도 뭐 기출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뭐 기존 기출을 완벽히 공부하는 게 기하 공부의 첫걸음. 그냥 다 기출입니다. 기출이고 실은 미적분보다 공부량이 적기는 합니다. 미적분보다 공부량이 적기는 한데 비추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하를 선택한다 이꼬르 3학년 1학기 내신을 버리겠다. 즉 말해서 수시는 하지 않겠다. 정시로만 가고요. 그럼 정시로 가면 수시 카드 6가가 전부 수리논술을 가는데 수리논술의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미적분이 기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하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미적분이 훨씬 심도 있게 기출에 선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상위권 가면 확통, 미적, 기하, 수리논술 다 포함되긴 해요. 물론 최상위권 가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특수한 걸 빼고 대부분 미적분에 훨씬 양이 많아요. 그냥 이런 거죠. 미적분은 공부 안 하면 실은 수리논술인 미적을 못 푸는데 기하는 학교 내신할 때 절대평가에서 공부 정도 조금만 해도 그 논술에 나오는 기하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수리논술, 기하를 선택하면 대부분 제 생각에는 부산대 같은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 또는 성균관대 같이 수원수투만 학교 하는 빼고는 실은 뭐 수리논술 또 폭이 너무 좁아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로 비추천을 하는데요. 뭐 선택하겠다면은 제가 지금 수업은 없는데 수업을 한번 개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능 대비 수업은요. 일단은 수능 대비 수원수투 현재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수능 특강 수투하고 있고 좀 있으면 수능 특강 수원을 진행해서 3월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를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4월에 내신 기간에 휴강을 짧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 마무리되면 이제 자체 교체 그리고 약간 실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능 대비 모의고사 수업은요. 뭐 알고 있지만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00분 시간제에서 OMR 카드 작성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특정 시험의 경우는 등급컷까지 알려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실전적인 해설. 실전적인 해설은 이런 거죠. 교과서적인 해설, 답지적인 해설, 그리고 실제 실전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이 실전에 맞춤 해설을 진행해서 4시간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교재, 제작 또는 사설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진행하는 학원에서의 수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파이널 모의고사는 시험 치고 해설, 수능 대비 수원수투는 정규 수업, 유형 정리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수업 모두 1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중간 합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간 합류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수능 대비 수원수투 말씀드렸지만 단원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뭐 지수록은 모른다 해서 상관없어 못 풀지 않고 이미 2학년 때 내신을 어느 정도 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실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수리논술 안내를 드리자면 수리논술은 이제 1학기 기말 끝나면 제가 매년 개설을 하는데요. 왜 7월에 개설을 하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수리논술도 수학 실력을 따라갑니다. 수학을 못하면 수리논술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동안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수리논술 서술하는 방법은 솔직히 7월부터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겁니다.
3월부터 소리노트 서술할 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수학 실력 쿠키여서 차라리 수능 점수 올리는 게 나와요. 아직 특히 현역들은, 재수생이면 모르겠는데 현역들은 수원수투, 미적학통, 기하 전부 다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1학기 정도는 그냥 그 공부에 집중을 한다고 제가, 꼭 내신이 아니라도 정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력을 올려야 수련수 따라올 수 있고, 베이스도 안 되는데 수련수 들어봤자 절반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저랑 수련호수를 안 하더라도 3월부터 수련호수는 극구 말려요. 정말 극구 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문의 주시고요. 네, 일단 제가 수능 수업 수원수트랑 미적학통 기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대학을 잘 보냈죠. 뭐 지금 며칠 전에 봤을 때 이제 제가 수시 마지막인가 정시 첫 차였나까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르쳤던 애들 실적에 대해서 의학과에 지금 8명인가 그랬거든요. 오늘 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졸업생이 많이 없었는데도 그 정도를 뽑았거든요. 올해 졸업생도 지금 저랑 이제 확통 미적 선택한 애들 합치면 8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끝까지 제가 이끌고 가서 대학을 무조건 잘 합격시키도록 약속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고요. 지금 있는 학생들도 언제든지 저에게 이제 궁금한 점 문의 주시고, 새로 오는 신규생들도 믿고 한번 저랑 같이 수업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자신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였습니다.